안녕하세요, 스티치 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캔버스 워크 스티치는 캐시미어 스티치입니다. 이 캐시미어 스티치는 앞에 설명해드렸었던 쿠션 스티치나 스카치 스티치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쿠션 스티치는 정사각형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블럭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스티치들이었으면 이 캐시미어 스티치는 조금 더 작은 이 직사각형을 채소 블럭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를 놓아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시미어 스티치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 방향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를 기본적으로 놓아 볼 거고, 대각선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수를 놓아 보겠습니다. 대각선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수를 놓아서 표현하는 이 한 가지 스티치로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캐시미어 스티치도 처음에는 텐트 스티치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텐트 스티치로 시작해서 그다음 똑같이 아래서 바늘을 빼서 한 칸 큰 대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한 칸 내려가는데, 여기서 더 크게 키워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들어갔던 칸 아래서 바늘을 넣어줘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한 칸 줄여서 이렇게 텐트 스티치로 마무리하면서 작은 캐시미어 스티치를 만듭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몇 개 더 수를 놓아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작아 보이는 작은 단위의 땀들로 이루어진 작은 캐시미어 스티치가 한 줄 완성됐습니다. 그럼 밑에 다른 색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 둘째 줄 놓을 때 이렇게 서로 놓을 때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순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래에서 위든 위에서 아래서든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진행 방향을 스스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텐트 스티치를 하나 놓고 한 땀 커지는 한 칸 커지는 스티치를 놓고 그다음에는 다시 똑같은 길이의 스티치를 두 개를 수놓아 주세요. 그 다음 마무리로는 텐트 스티치를 넣습니다.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똑같이 몇 개 더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놓을 때는 이 사각형이 어떤 대각선과 옆에 대각선, 어떤 대각선이 만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수를 놓는 게 제대로 놓고 있는지 아니면 칸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되는 기본적인 캐시미어 스티치를 두 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위가 조금 작아서 큰 면적을 채우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좀 촘촘히 섬세하게 배경을 꾸미시고 싶으시다면 배경에 활용하기에 좋은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각선도 여기 이쪽에 보이는 쿠션 스티치를 연속적으로 수놓은 게 스카치 스티치였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한 변을 한 땀을 공유하면서 수를 놓는 그런 형태로 한번 수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텐트 스티치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한 칸 내려오고 이렇게 같은 길이의 땀을 2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텐트 스티치로 해서 1개의 캐시미어 스티치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똑같이 스카치 스티치처럼 이렇게 마지막 땀을 첫 땀처럼 공유하면서 이렇게 줄을 대각선으로 좀 더 놓아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지 앞에보다는 캐시미어 스티치가 조금 단위가 작아서 시간이 같은 칸을 채우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캐시미어 스티치를 5개 연속적으로 수놓아서 대각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스티치를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릴 때 큰 정사각형 틀에서 수를 놓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아래가 사방이 좀 잘리는 모양이 돼서 이번에는 그냥 온전하게 잘리지 않도록 수를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 작은 땀과 여기 긴 땀이 대각선에서 연속적으로 수놓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 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텐트 스티치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2개를 똑같은 길이의 대각선 2개를 이렇게 수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텐트 스티치 이렇게 1개만 온전히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연속적으로 수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2번째 대각선이 여기 텐트 스티치와 마주치게 자, 이렇게 캐시미어 스티치를 대각선으로 수놓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채워 볼게요. 또 나오시는 곳을 잘 생각하셔서 이쪽 이렇게 여기 긴 대각선과 텐트 스티치가 만나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긴 대각선과 텐트 스티치가 만날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가면서 똑같이 진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캐시미어 스티치를 대각선으로 연속적으로 수를 놓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되는 캐시미어 스티치 그리고 대각선으로 연속적으로 수놓는 캐시미어 스티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똑같이 대각선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티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색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텐트 스티치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텐트 스티치를 놓는데,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을 때는 한 땀을 공유하면서 연속적으로 수놓았는데, 이번에는 공유하지 않고 이 온전한 캐시미어 스티치를 대각선으로 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들어갔던 곳에서 두 칸 아래에서 나와서 여기서 또 다시 캐시미어 스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몇 개를 좀 더 연속적으로 빨리 수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쿠션 스티치를 대각선으로 이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수놓아 보았습니다. 그럼 또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색실로 바꿔 볼게요.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건 없는데 좀 더 풍부하게 한 가지 스티치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한 가지 스티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수놓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에 캐시미어 스티치를 했으면 또 연속적으로 칸을 잘 찾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캐시미어 스티치를 연속적으로 수놓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칸을 비워두고 이렇게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요것과는 앞에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캐시미어 스티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느낌을 채워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캐시미어 스티치를 채워봤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진행된 모자이크 느낌의 캐시미어 스티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평으로 진행되는 이 캐시미어 스티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캐시미어 스티치를 한번 수놓아 봤는데요. 이렇게 캔버스 워크 스티치는 한 가지 스티치로 그 진행 방향이나 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를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그런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캐시미어 스티치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쿠션 스티치처럼 납작하고 배경을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스티치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작은 땀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해서 너무 넓은 면적은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놓은 걸 보면은 너무 촘촘한 원단에 힘을 많이 줘서 하면은 원단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놓으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트를 꼭 끼우셔서 술을 놓아야 한다는 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캐시미어 스티치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스티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